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예산안 협상이 풀리지 않아 미국 연방정부의 폐쇄 가능성이 높아지며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24% 내렸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일본 지진 피해가 제한적이라는 소식에 불안감이 완화되며 일제에 올랐습니다. 유럽 재무장관 회의에서 포르투갈의 구제금융을 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도 투자 심리를 호전시켰습니다. 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국내 제조업체들의 생산 차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 부품 및 원자재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 공급 중단이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현대캐피탈은 지난 7일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42만 명 외에 개인정보가 해킹된 고객이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을 발견했다면서 일부 고객은 신용등급 등 신용정보도 해킹된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최은정입니다. 밤사이 마감한 뉴욕 증시와 전일 우리장 분석해보고 오늘 실전 투자 전략 짜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대박 전략 김성남 대표,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지난 금요일 코스피 지수가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었습니다. 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있었지만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속됐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먼저 지난주 과연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들은 어떤 종목일지 정리부터 하고 넘어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성남 대표님. 네, 지난 한 주간 외국인과 기관에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들과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현대중공업, 그리고 코세프 200, KB금융의 순서대로 가장 많이 순매수한 형태를 보여줬고요. 자, 기관은 삼성중공업, 대우인터내셔널, LG디스플레이, 현대건설,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가장 많은 순매수를 했습니다. 코세프 200이라면 또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코덱스 200과 또 동일하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덱스 200 같은 경우는 삼성 투신운용에서 운용하고 있는 ETF라고 생각하시고요. 코세프 200은 우리 CS 자산운용에서 운용하고 있는 ETF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시총 상위 종목 중에 가장 많이 순매수를 하는 형태를 보여줬었는데 지난 금요일만 놓고 봤을 때는 하이닉스와 현대차, OCI 같은 종목들을 가장 많이 순매도를 했다라는 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주가 상승세가 상당히 강했던 종목들 중에서 순매도가 좀 나왔다는 부분,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포스코, 신한지주 순서대로 또 순매도를 하는 형태가 나왔다는 것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삼성전자가 90만 원 선이 붕괴가 됐었죠. 외국인들이 지난 한 주간 가장 많이 샀던 종목에 삼성전자가 있었다는 점은 특징적이겠고 조선주의 강세도 두드러졌었는데 역시나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위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쪽 살펴보도록 하죠. 한 주간 가장 많이 샀던 종목들 보겠습니다. 예. 지난주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 그리고 기관 쪽에서 금액 기준으로 어떤 종목들을 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은 서울반도체, 멜파스, 아나페스, ELK, OCI 머티리얼즈, 그리고 기관 쪽은 성화이텍, JC, 심텍, 하나마이크로, 멜파스 순으로 지난주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코스닥 쪽 한번 살펴본다면 기관 매도 전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그리고 개인 쪽에서 매수에 나서면서 상승을 마감했지만 금요일 같은 경우는 기관 쪽에서 매도 공세가 나오면서 하락 전환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약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언급해뒀던 일본 지진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방사능주인 대봉 LS 그리고 웰크론 같은 방사능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유니슨, 삼성인텍 같은 내진 설계, 테마주도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자, 이제는 국내 증시 살피기 이전에 글로벌 마감 지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성남 대표님. 네,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 유럽은 상승 마감을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미 정부 폐쇄 우려감 등에 일단 또 하락 마감하는 부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일본의 대지진 상황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지진이 다시 한번 또 일어났었죠. 7.2 정도 강도로 나타났는데 그러한 부분 때문에 우려감으로 그 전일 시장에서 하락 마감을 했던 부분이 이제 그 피해가 제한적이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투자 심리를 살려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미국인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미 의회의 예산
예산안 합의 불발로 인해서 15년 만에 정부 폐쇄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됐었는데요. 자, 그 부분은 어떻게든 오바마 대통령이 또 겨우 막은 것 같습니다. 자,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또 유가 역시 좀 상승세를 가장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또 그 고가를 또 행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116달러 지금 상당히 고가입니다. 120달러 정도를 거의 지금 많은 시장에서 120달러 이상 상승했을 때에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들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 오늘 시장부터 좀 참고를 하실 부분이라면 미국 시장의 이제 실적 발표가 실질적으로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알코아를 시작으로 구글, JP모간,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주요 기업들의 그 실적 발표가 이번 주 내내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시장 역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시장 흐름과 함께 좀 꺾였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처럼 미국 시장 역시 알코아를 시작으로 실적 발표가 됐을 때에 미국 시장 흐름도 한번 또 변화가 크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 최근 흐름들을 봤을 때에도 좀 변동성이 좀 고점에서 많이 크게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점에서 생성이 되면은 하향될 수 있는 그러한 흐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하는 부분들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아 시장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중국 시장은 나흘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중국 시장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덜 했을 때 벌써 3,000포인트를 올라서가지고 좀 안정적인 그 자리를 매김을 하는 게 아닌가로 좀 보여지는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은 그동안의 어떤 긴축 정책들이 좀 효과를 보여진다고 봐야 될까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다소 많이 완화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 역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1.85%로 좀 크게 급등을 했는데,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도쿄전력에 대한 부분들이 그 어떤 한 증권사의 목표 주가를 좀 크게 하면서 20%나 급등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아주 크게 걱정됐었던 지진이랄지 원자력이랄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크게 좀 많이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자, 이번에는 국내 증시 마감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었습니까? 코스피 시장도 정말 그 살만에 반등하는 부분들, 그러나 그 상승에 대해서는 조금 미더운 감도 없지 않아 좀 있거든요. 자, 일단은 2127포인트로 마감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시총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 좀 하락하는 그런 분위기였었죠. 일단 삼성전자도 90만 원을 좀 하회하는 그러한 형태를 좀 보여줬고, 반면에 일단은 우리 정태근 그 팀장님께서도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건설주와 조선주가 상당히 강세를 좀 보여줬었습니다. 저도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런 가격대에는 지금 건설주도 진입하셔도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좀 급등을 해버려서 과연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잘 잡으셨을지 좀 우려감은 있습니다만 건설주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중동발 어떤 그 발주 상황이 상당히 호전이 될 것이다.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라는 그런 부분들, 이란에 대한 그 수주 이야기들이 좀 들어왔었죠. 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떤 투심이 많이 회복되면서 급등을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GS건설 같은 경우는 7% 넘는 상승세를 좀 보여줌으로 해서 그동안에 쌓였던 중동의 먼지를 툭툭 털어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조선주도 상당히 강세를 이어가고 있었었죠. 수주 소식이 상당히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고 업황 개선 소식에 상승세가 상당히 커졌다라는 부분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SK, 왜 이렇게 많이 가나라는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 그동안에 SK CNC와의 어떤 합병 이야기도 좀 많이 나왔었죠. 그 합병이 됨으로 인해서 어떤 우려감들로 주가가 많이 눌려 있었다라고 좀 평가가 되면서 저평가다라는 분위기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이어서 좀 급등세가 나왔던 분위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일단은 일본 지진 소식이 다시 한번 나오면서 지진 관련주들이 좀 들썩들썩거렸었던 부분들, 그리고 박근혜 관련주들이 또 박근혜 법안 기대감의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한번 크게 꺾이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줬던 보령 메디앙스나 뭐 이러한 종목들도 다시 한번 급등세를 보여줬던 부분들, 마지막으로 플랜트 기자재 주들이 뭐 성강밴드나 태광, 하이로코리아 같은 그런 종목들이 해외 수주 그런 호조에 상당히 강세 흐름을 나타냈다는 것도 또 금요일장의 한 특징이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주목해볼 만한 글로벌 소식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유럽에서 들려온 소식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예, 예. 일단 유럽은 좀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일본 지진 우려가 완화가 되면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전에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 장 마감 쪽에 일본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하락 마감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날 다음날 아시아 시장이 빠르게 회복해 나가고 그리고 일본 지진이 쓰나미 경보가 빠르게 해제가 되면서 그런 우려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아시아 시장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유럽 시장은 상승 출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지진 우려가 좀 완화가 되면서 마찬가지로 이미 예상이 됐던 부분 포르투갈의 구제금융 합의 그리고 유럽중앙은행 금리 인상 등 이런 부분이 일단은 악재가 되지 않고 호재로 반영이 되면서 상승세가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특징적인 부분이 좀 금속주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미국 예산안 집행이 좀 진통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달러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로 인한 금값이 상승을 하고 수요 증가로 인한 구리값이 상승을 하면서 거기와 관련된 원자재 업종이 강세를 보이면서 금속주가 좀 특징적으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포르투갈이 구제금융을 합의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금액이 800억 유로 정도 될 것이라는 지금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구제금융을 받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한날에 어떤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 유럽 같은 경우에는 빨리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악재를 빨리 해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처리안이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불씨를 빨리 끌려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그런 부분이 호재가 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0억 정도 유로 자금이 지원될 것이라는 지금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유럽 안정기금에서 3분의 2 정도 그리고 IMF에서 3분의 1 정도 자금이 집행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포르투갈이 빨리 이렇게 재정 사태가 빨리 진정 국면에 들어간다면은 그 불씨가 마지막으로는 스페인까지 전염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스페인까지 전염되지 않을 것이란 그런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도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한 가지 좀 문제가 되는 지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부분이 뭐냐면 스페인의 실업률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1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국민의 5분의 1이 실업자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은 그런 실업 사태로 인한 국가 재정 상태는 분명히 좋지 않을 거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스페인의 국채 발행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스페인 자체에 그런 문제가 좋지 않지만 포르투갈 사태가 빠르게 진정 국면에 들어간다면은 마찬가지로 유로존의 국채금리가 급등할 가능성이 작아지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사태가 안정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유럽의 불안이 조금 진정이 되면서 스페인은 조금 우호적으로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는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조금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포르투갈이 구제금융 합의를 하면서 좀 빠르게 사태가 진정이 될 것은 예상이 되지만 스페인 같은 경우도 작은 불씨이기 때문에 스페인이 현재 그런 구제금융을 받을 가능성은 작지만은 그래도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포르투갈이 예를 들었듯이 마찬가지로 좀 지켜보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달러 약세를 보인 가운데 금 가격이 좀 인상을 했고요. 그리고 금 가격이 좀 상승세를 보였고 그리고 구리 가격이 수요 증가로 인해 가지고 조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의 관련된 원자재 업종, 고려아연 같은 업종 그리고 금속 관련 테마 업종이 오늘 시장에서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우리가 관심 가져볼 만한 미국 쪽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조금 연방 예산 부분보다는 조금 유가에 관한 부분이 좀 크게 작용하지 않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 유가가 급등을 했는데요. 유가 같은 경우에 WTI 같은 경우에 112.79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원인을 좀 살펴보니까 일단은 나토가 조금 리비아 반군에 대한 오폭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반군이 성명서를 발표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리비아 사태가 조금은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 시리아에서 반정부 시위가 있었는데 거기에 한 22명이 사망을 하면서 중동 사태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됐습니다. 근데 그런 부각이 된 부분이 유가에 반영이 되면서 부담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유가가 조금 상승을 하면서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거기와 관련된 운송주들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거기에 관련된 에너지주들은 상승을 했고요. 그렇다면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정유주 같은 경우에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운송주 대표적으로 항공주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업종들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예상을 해본다면은 테마주 쪽으로도 마찬가지로 풍력주 그리고 태양광 쪽으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 부분이나 이제 업황 부분에서 받쳐줄 수 있는 OCI뿐만 아니라 마찬가지 웅진에너지 같이 정부 정책에 움직여주는 정부 테마 업종들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테마는 테마일 뿐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시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가에 관한 부분은 오늘 시장 전략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조금 그 예산안이 그 1시간 정도 남겨주면서 합의가 되면서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일단 문제가 됐던 부분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정부 지출 380억 정도 감축을 하자는 의견을 내놓았고요. 근데 공화당 쪽에서는 610억 정도 감축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조금은 부딪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부딪히다 보니까 그 합의가 좀 늦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그 또 한 가지 조금 문제가 됐던 부분이 그 타이틀 X로 불리는 가족계획 예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금액은 3억 1,700만 달러 크지는 않지만 이 부분이 조금 낙태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인해 가지고 공화당 쪽에서 좀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정부 지출에 관한 부분 그리고 가족계획 예산에 관한 부분이 조금 의견 충돌이 있다 보니까 조금 합의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조금은 일단은 가족 예산 부분에서는 공화당이 조금 한 발짝 물러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380억 달러 감축에 대한 부분이 공화당이 조금 한 발짝 물러서면서 합의를 하면서 조금 빠르게 마감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공화당 쪽에서 양보한 부분도 있지만 민주당 쪽에서 한 발짝 양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20억 달러 정도 단기 예산이 집행을 해야 된다고 공화당 쪽에서 조금 주장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오바마가 반대를 하면서 조금 지체가 됐었는데 그런 부분도 민주당에서 한 발짝 물러서면서 1시간 남겨놓고 빠르게 합의가 됐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여담이지만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쪽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좀 정책 심의를 하실 때 조금 이런 부분을 좀 본받아가지고 빠르게 국민을 좀 위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빠른 자금 집행이 됐으면 하는 좀 작은 바람도 있습니다. 예, 자 글로벌 이슈가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력까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8시 14분이군요. 개장을 한 46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개장을 앞두고 각 증권사는 오늘 어떤 리포트를 내놓고 있을지 그 내용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시각 각 증권사들 리포트 내용 살펴봅니다. 먼저 동양종금증권의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은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여부와 투자 전략에 대해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금주에 발표될 3가지 중요한 지표를 통해 국내 증시의 상승 추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상반기 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 업종인 정유, 비철금속, 보험, 기계, 섬유 의복 업종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신영증권은 4월 옵션 만기일의 전망으로 매출 출회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외국인의 옵션 페이오프를 추정한 결과 지수 하락 배팅이 관찰되므로 근본 옵션 만기일의 핵심 주체는 역시 외국인이며 지수 하락 가능성에 주의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국내 펀더멘털 및 수급 여건상 아직도 지수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면서 현재 조정장에서 반드시 담고 가야 할 중형주 7선을 내놨는데요. LG패션, TCK, 테크노세미캠, 신성홀딩스, S&T 대우, 카프로, SKC의 7개 기업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4월 12일에 4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요. 한국투자증권은 인플레이션 압력은 당분간 고공행진을 지속하겠지만 경기의 불확실성이 높아졌고 과거 금통위가 경기 확장기에도 좀처럼 2달 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4월 금통위에서는 정책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MJ에셋 의견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박지훈 차장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MJ에셋은 조금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리포트 내용 살펴주시죠. 예,
코스피가 단기간 급등하면서 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다음에 지금 경계심을 반영해서 점차 지금 상승 탄력은 좀 둔화되는 모습이긴 한데요. 여전히 그 중장기 패턴은 유효합니다. 국내 펀더멘탈이라든지 수급 여건상 보면 아직 지수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최근에 그 선진국들의 어떤 본격적인 출구 전략에 대한 얘기가 이제 왈가왈부하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풍부한 이런 유동성 환경은 일정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상승세는 좀 이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 언급하셨듯이 옵션 만기를 앞두고 지금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의 어떤 포지션 자체가 하방에서 어떤 이익 구조가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전히 프로그램 어떤 매물 소화 과정이 전개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죠. 어떤 단기적인 속도 조절이 이번 주에 좀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역시 어닝 시즌에 이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유효합니다만은 최근에 그 불거지고 있는 국제 유가에 대한 그런 상승 이거에 대한 어떤 부담도 감안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어떤 이런 최근에 어떤 이런 매크로의 어떤 변화가 감안된다 하더라도 어떤 이런 코스피 전체의 어떤 단기 기간적인 발생하지만 중장기적인 패턴은 이런 좀 중장기 패턴으로 봤을 때는 좀 윗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이제 이번 주를 도래해서 어떤 단기 어떤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역시 중소형주에 대한 그런 바스켓에 좀 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 어떤 그 펀더멘털 개선이라든지 견조한 수급 여건을 고려했을 때는 최근까지는 어떤 대형주 쪽으로 어떤 매기가 형성됐다라면 이제는 좀 중소형주로 좀 매기가 형성되는 그런 2, 4분기가 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높은 그런 중소형주 중에서 투자 매력이 좀 부각되는 그런 종목 섹터에 선정을 하고서 어떤 종목에 대해서 들어가 담는 전략이 필요할 거로 보여지는데요. 정유, 화학, 철강, 비철금 최근에 또 건설이라든지 조선업종 관련된 어떤 부수적으로 반사이익이 반사이익이 전에 들어오는 그런 어떤 중소형주, 한국화분이라든지 화인등 이런 종목들에 대한 숨어있는 비사이드 소외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의 방향성은 유효하다. 하지만 그 단기적으로는 이런 변동성 확대에 좀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그런 어떤 대체 그 수단으로서 중소형주에 대한 필요가 좀 있어 보이고요. 서두르기보다는 좀 조정 시 매수 관점에서 이번 주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수가 조정받을 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를 보는 게 맞겠다라는 게 MJS의 전반적인 내용인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MJS의 박지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전 8시 50분 서울경제TV 투자 손자병법이 개장 10분 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4주 연속 상승 랠리를 펼치면서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이번 주에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옵션 만기일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발표 여기에 금통위의 금리 결정까지 많은 이슈들이 포진한 가운데 투자 전략 잘 세워야 되겠죠. 오늘은 투자 손자병법에서 오늘장 관심주인 건설업종과 전기전자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옵션 만기일에 따른 변동성이 어느 정도일지 저희가 또 예측도 해보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 8시 50분에 투자 손자병법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20분, 개장을 한 40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투자 전략 세워보죠. 자, 김선원 대표님, 지수가 거침없이 쉼없이 상승을 이어왔는데 이번 주는 조금은 여러 가지 변수들을 염두한 투자 전략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투자 전략 짜볼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일단은 그 금통위의 금리 결정이 있고 또 이번 주 목요일 같은 경우에도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중요한 이벤트들이 갖고 있는 부분들로 인해서 어떤 시장의 변화가 좀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 일단은 금통위 어떤 금리 결정 부분이 물론 금리가 인상될지 동결될지는 뭐 가봐야 아는 문제겠습니다만 당장 놓고 봤을 때는 어떤 그 경제부처의 주된 목표라는 게 뭐겠습니까? 일단 물가를 잡아내는 부분들일 텐데 지난달 또 인상을 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인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되겠죠.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중국과 유럽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인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고민들이 상당히 깊어질 겁니다. 자,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금리 인상 여부만 가지고 어떤 추세를 바꾼다 안 바꾼다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중에 좀 흔들릴 수 있는 여지는 갖고 있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금리 결정 자체가 어떤 추세를 바꾸지는 않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은 채권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도 한 88% 정도가 그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좀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보다는 지금 다른 쪽에 좀 더 생각을 맞춰보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뭐 워낙에 이 금리 결정이랄지 또 옵션 만기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해주고 계시니까요. 일단은 그 다우지수 차트를 잠깐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지금 상황에서 좀 이제 지난 수요일 날 어찌됐건 그 장중에 고점을 찍고 나서 그 이후에 거래가 줄어들면서 변동폭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위아래로 흔들리는 것이 적은 거래에도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 좀 참고를 하시고, 5일선도 깨졌다라는 부분. 자, 우리 시장도 좀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일단은 올려놓긴 부분인데, 요거를 분봉으로 잠깐 보도록 할게요. 그동안의 시장 특징이라면 참 외국인들이 점심에 정말 뭐 삼계탕을 먹었는지 뭘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점심 밥만 먹고 오면은 막 장을 다시 끌어올리고 막 이런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나왔었거든요. 자, 그런 부분이 좀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들만 볼 때에도 이날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점심시간 때 되밀어버리는 현상, 또 그 다음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밀어버렸죠. 또 금요일 시장입니다. 금요일 시장에도 뭐 금리 결정이 되네 마네 이런 뭐 루머들이 좀 돌면서 외국인들의 어떤 선물 매도가 갑자기 한 3,000계약 정도 있다가 오히려 마이너스 나왔고, 또 차익 거래에서도 또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그러한 분위기가 좀 나오면서 크게 밀렸었죠. 지난 수요일부터 흐름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고점에서 나왔다라는 부분이 좀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 부분이 오히려 이 시장에 좀 큰 변동성을 가져올 만한 그런 왔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지금 그 선물 차트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선물 차트는 지금 5일선이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요 부분에 대해서 30분봉을 좀 잠깐 보면은요. 가장 굵은색 이 검은색 선이 지금 60일선이거든요. 60일선. 30분봉이 60일선인데 지금 이 61선을 지금 하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강한 장대 음봉으로 좀 깨나 부분, 그리고 장 막판까지도 다시 올려놓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지금 이번 주 시장을 제가 볼 때는 좀 기술적인 분석 상황에서는 조금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오는 그런 부분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2100선도 좀 위협하는 그런 흐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도 기술적 분석 상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들은 있어요. 전 고점에 대해서 돌파가 완벽하게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의 어떤 그러한 부분들, 지금 지수 상황으로서는 돌파가 됐죠, 분명히. 그런데 전 고점 대비해서 한 3% 이상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완벽하게 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전에 좀 꺾여서 내려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자, 그런 부분이 그 이전 차트들 상황에서도 많이 좀 보여주는 흐름들이 있었었는데, 지난 흐름들만 보더라도 좀 나올 수 있죠. 작년 10월 초반 같은 경우에 딱 고점 부분에서부터 꺾여 내려왔었고,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전을 했었던 부분들이 요 부분인데, 이때도 한 2점 몇 프로밖에는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꺾였던 흐름이 나오고 나서 상승 추세를 돌려냈다라는 부분들, 여기도 돌파를 완벽하게 못 해냈었죠. 그런 이후에 이제 상승세가 나왔다라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완벽하게 위 추세로 상승으로 간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번 주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한 주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좀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전강 후약장, 항상 오후장에 정말 밀리는지 안 밀리는지 그 장이 오후장에 후강장이 나올 때까지는 시장을 낙관하지 말자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건설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지난주 금요일장에 일단 건설주가 지금 자리에는 괜찮습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현대건설 좀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추세가 지금 하단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씀을 드렸고, 대림산업도 거의 동일한 그러한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추세가 다시 상단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조금만 참았다 하자. 신규 진입은 이런 흐름이 좀 나오면 좋겠어요. GS건설인데요. GS건설처럼 어떤 그 추세 상단 위치에서 좀 쉬어가는 구간이나 에너지를 모아놨다가 지금 이런 차트처럼 모아놨다가 다시 돌파가 됐을 때는 추세를 한 단계 올려놓는 흐름이 나옵니다.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한 단계 올려놓는 그런 흐름들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보고 나서 건설주는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진입은 좀 자제를 하시고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해서 더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상황은 아직까지 변동성이 크고 그 어떤 방향성은 완벽하게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겠죠? 그렇죠. 시장 상황과 좀 벗어나 있는 종목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쪽에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단기적으로만 트레이딩을 이번 주도 좀 이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금주는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다. 2100선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김성남 대표님의 의견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업종 듣기 전에 먼저 오늘장 전망부터 좀 해주세요. 예.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그 미국 시장 영향을 미쳤듯이 유가에 관한 부분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가 급등하게 되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거기로 인한 수출주에 타격이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수주 같은 경우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해외에서 원료를 사와가지고 거기에 가공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조금 유가가 시장이 얼마만큼 악재가 될지가 좀 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에 관한 부분은 조금 물가 우려감도 조금 같이 동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 PPI 생산자 물가 지수라고 하죠. 7.8% 정도 증가를 하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도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주 금통위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정이 돼 있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 물가 부분이 좀 우려가 됐었지만은 어떤 경기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악재가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 선행지수가 다시 돌아서면서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그 물가에 관한 부분이 조금 크게 작용을 한다면은 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발생할 거고요. 그래서 목요일이 되기 전에 금리가 인상이 될지 아니면 동결할지는 조금 보험주를 보시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가 인상을 하게 될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보험주가 수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보험주에서 먼저 외국인 그리고 기관 쪽에서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먼저 매수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적어도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쪽에서 보험주 관련해 가지고 매수가 집중이 된다면은 금리가 좀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을 하시고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금리 인상에 관한 부분은 그런 보험주 쪽에서 예측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조금 전에 그 김성남 전문가님께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일단 차트 보는 부분 조금 빼고 거기에 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유가가 영향을 미친다면 5일선이 2120포인트가 이탈을 할지 아니면 지켜줄지 그것만 오늘 시장에서 한번 보시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큰 영향을 미칠 부분이 외국인의 수급이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이 조금 그 선물 쪽에서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지만은 마찬가지로 현물 쪽에서는 18일 연속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조금 끊긴다면은 시장에 충격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정에 대비를 하되 섣부른 대응은 하지 마시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중 변동성은 큽니다. 하지만 장 마감 쪽 가서 일중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고 기간 조정을 계속 거쳐가고 있습니다. 기간 조정을 계속 거쳐가는지 아니면 가격 조정이 나올지 그 부분만 이번 주에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리가 좀 되는군요.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이 보험주를 매수한다라면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점쳐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5일선 이탈 여부를 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업종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유가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계신데요. 예. 관련된 업종 어떤 것들 보면 좋겠습니까? 예, 유가에 관한 부분을 본다면 조금 아무래도 우리나라 정유주가 될 수 있겠죠. 최근에 과징금 우려 그리고 가격 인하로 인해가지고 조금 악재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유가가 좀 급등을 하면서 조금 호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항공주 같은 경우에 조금 악재가 될 수 있겠죠. 아무래도 항공유 급등에 대한 부담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항공주라든지 그와 관련된 내수주도 조금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상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조금 전에 그 미국 증시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관련된 테마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조금 단기
그 태양광이라든지 그리고 풍력 같은 부분이 조금 업황이라든지 실적 같은 부분보다는 조금 유가 급등으로 인한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으로 좀 부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조금 전기차에 관한 부분, 전기차에 관한 그런 2차 전지의 테마도 조금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업종 같은 경우에 조금 오늘 쪽에서 이렇게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항상 IT, 자동차 그리고 금융주는 관심을 가져보라고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 주도주라고 말씀을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조금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빠르게 마감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조금은 연결해 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지난주 코스피가 그 기관 쪽에서는 삼성중공업 그리고 대우인터내셔널 그리고 LG디스플레이, 현대건설, 대우조선해양, 현대모비스 쪽으로 매수가 좀 집중이 됐습니다. 그 조금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저희가 프로그램 그 초반에 그 말씀드리는 그 상위 종목들하고 지금 화면에 나가는 상위 종목이 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면 그 프로그램 초반에 나가는 것은 금액 기준이기 때문에 금액 많이 산 기준이고요.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은 순매수량 많이 산 기준, 금액과 매수 기준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그래서 조선주,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좀 인상이 예상되면서 대우인터내셔널, 그리고 LG디스플레이 같은 종목의 매직 우수가 집중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특징적인 부분은 외국인들은 시장을 사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중공업, KB금융, LG 다 시총 상위 종목들이죠. 그래서 시총 그 주도주 쪽에서 그 시장 상위 종목군으로 조금 넘어가면서 조금은 시장 상승이라든지 그리고 시장에 반대되는 흐름에 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는 게 아무튼 시장 대응하시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늘 시간에 쫓기는군요. 자, 이제는 관심 종목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성훈 대표님, 네. 오늘 신규 종목 없으시고 지난 종목 점검해 주신다고 하는데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네네. 일단은 왜냐하면 지난 화요일쯤에 제가 아마 추천드렸을 텐데 신택이라는 종목이 지금 상승세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당일날만 하더라도 거의 7% 가까이 급등을 보이고 이제 금요일 시장에 상승을 급하게 했다가 지금 많이 눌렸기 때문에 지금 리스크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목표가를 15,000원 정도까지 드렸는데 지금 윗꼬리를 길게 달고 내려왔죠. 자, 갭 상승해가지고 이렇게만 대응하세요. 자, 갭 상승해가지고 14,850원이 고점인데 그 부분을 바로 돌파를 하면은 홀딩 해가지고 15,000원 이상에서 매도를 차익 실현을 하시고요. 자, 그렇지 않고 고점 이 갭 상승해서 음봉 나오기 시작하면 거기서 그냥 차익 실현 하십시오. 그래서 뭐 10% 정도 수익이 뭐 일주일 안에 10% 정도 수익이 나왔는데 일단 그 정도로 만족을 하시면서 하시면 좋겠고, 네오이즈 게임즈와 NC소프트 지난주 금요일날 추천을 드려서 목요일날 추천드렸죠. 그리고 나서 금요일날 또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또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차익 실현을 하셔도 좋겠고, 네오이즈 게임즈 같은 경우는 힘이 훨씬 생각보다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갖고 가셔도 좋겠고, NC소프트는 이제 적당한 선에서 차익 실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동부화재를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그날 금요일날도 말씀드렸다시피 싸게 들어가는 관점입니다. 싸게 들어가는 매수를 이제 조금씩 분할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는 한 500원 정도 더 내려가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자,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마시고 손절가만 잘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손절가 47,500원 정해드렸죠. 그 이전까지는 분할적으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 주셨던 네오이즈 게임즈와 NC소프트가 지난 금요일이었죠. 각각 5%, 3% 급등 마감을 했었습니다. 자,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축하의 말씀 드려야겠고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오늘 관심 종목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먼저 관심 종목 말씀드리고 추천 종목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일단 코라오 홀딩스, 그리고 이녹스, 미래나노텍, 그리고 LG하우스, 멜파스 같은 경우에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이오테크닉스입니다. 반도체 레이저 마크 제품과 그리고 레이저 응용기기 등 제조 판매하는 반도체 장비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업황적인 부분, 실적 부분에도 작년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560% 증가를 하면서 실적도 상당히 괜찮은 회사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차트적인 부분을 보면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외국인과 투신 쪽에서 수급이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차트를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 그 4월 6일부터 지금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특징적인 부분이 외국인과 투신 쪽에서 지금 매수에 나서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주체가 지금 현재 조정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그 반대로 상승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최근에 44,000원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121선까지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121선에서 아래꼬리를 달면서 조정이 마무리되는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일단 기술적으로도 121선까지 조정이 확인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매수가를 38,000원에서 아마 38,000원에서 37,500원 사이에서 매수에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한 42,500원 부근에서 1차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36,000원을 이탈할 때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하시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김선현 대표님. 네, 이번 주 뭐 이 각종 이벤트와 또 외국인들과 기관의 어떤 수급적인 변화 때문에 상당히 만만치 않은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뭐 도로에 오다 보니까 벚꽃이 상당히 많이 폈던데요. 여러분들 이럴 때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여유를 가지면서 벚꽃 구경도 가시면서 한 주 좀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외국인은 시장을 사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시장은 지금 현재 시장의 주체는 외국인이고 그리고 시장을 사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시장의 대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만만치 않은 한 주지만 그래도 외국인은 사고 있다. 섣부른 대응은 말아야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난 대표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5시 59분에 다시 찾아뵈러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